백날 해봐야 효과 1도 없어요. 내 피부도 같이 녹아요.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사 박영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특강 제모편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름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인소매도 있고 반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하러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털들이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제모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특강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몸에 있는 털에 대한 부끄러운 일을 겪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특강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모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흔한 이유인데 미관상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수영장에 가거나 아니면 민소매를 입거나 여성분 특히 비키니 많이 입으시잖아요. 팔에 탁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털이 막 삐져나와 있고 하면은 솔직히 좀 예쁘진 않잖아요. 막 털이 뭐 나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근데 뭔가 이제 그 깨끗한 살결 안에 갑자기 털이 한 개 삑 삐져나오게 되면은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하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좀 적게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수염이 막 진짜 막 덥수럽게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털이 있는 거를 좀 더 남성적인 느낌으로 봐서 털을 기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러블을 유발을 해요. 우리가 코에 왜 털이 많아요? 털이 들어오는 이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털이랑 그 콧물이. 우리 몸에 있는 털도 외부 먼지나 이제 더러운 물질들이 털에 묻어요. 그게 그 털을 따라 흘러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여기 턱선 라인에 수염 있는 부위에 트러블 많이 나거나 면도를 하면서 자극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로 제모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털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털 하면은 머리털, 그 다음에 수염, 그리고 솜털 뭐 이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나는 털. 보통 머리는 많지는 않은데 헤어라인이 되게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늘리기 위해서 제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양 주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있잖아요. 얘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 임신했을 때 에스트로겐 끊기거든요. 그래서 탈모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양분 부족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수염은 안드로겐의 영향을 받아요, 남성 호르몬에. 그래서 당연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많은 거고 여성분들은 안드로겐이 없으니까 수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안드로겐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얘가 실제로 남성분들은요, 머리는 빠지게 하는데 수염을 잘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탈모 있으신 분들 있죠? 수염 많아요. 남성 호르몬이 풍부하신 분들은 탈모가 잘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수염은 많아요, 특이하게. 그리고 솜털 같은 거는 그거랑 좀 연관이 없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사춘기에서 약간 중간보로 좀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얼굴에 약간 자라는 솜털이기 때문에 얘는 호르몬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럼 이 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흔히 모공 하잖아요. 모공. 거기 모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공이니까 털의 구멍인 거예요. 이 구멍에 있는 주머니를 모낭이라고 하고, 여기서 머리털이 이렇게 삐져 나와가지고 이제 자라는 거죠. 여기 밑에 이제 모낭에 이제 줄기세포들이 있고, 그 줄기세포들을 먹여주기 위한 혈관들이 이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모근을 이뤄주는 거죠. 보통 이제 털은 세 가지 규칙을 지켜요. 뭐냐면은 성장기, 이게 털이 이제 자라는 시기고, 그 다음에 퇴행기, 이때는 털이 빠져요. 그리고 휴지기,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주기로 바뀌어요. 보통 얘가 제일 가장 긴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짧게 퇴행기, 휴지기 거치고 다시 성장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 이게 제모의 핵심이에요. 제모의 핵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제 털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더하면은, 여기에 분류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잉그로운 헤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도 제모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잉그로운 헤어가 뭐냐면은 여기 원래는 모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털이 예를 들면 뽑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나야 되잖아요. 근데 털이 있었다가 뽑힌 거죠. 그러면 이제 털이 다시 이때부터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어쩌다 보니까 각질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털이 자라지 못하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쌓이겠죠. 이게 잉그로운 헤어예요. 안에 갇힌 거예요. 갇혀서 박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털이 옆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염증을 유발하거나, 털 자체도 이제 이물질하고 섞여 있겠죠. 그럼 안에서 얘가 만나오니까 피지랑 막 섞여요. 엉겨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자체적으로 좀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인그론 헤어가 생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공이 많이 넓어져 있어요, 모낭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조건 제모가 돼야 돼요. 인그론 헤어 했을 때 사실 왁싱하면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무조건 제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모를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오늘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면도부터 보자면은, 면도가 사실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죠. 보통 두 가지로 할 것 같아요. 날면도기 쓰거나 전기면도기 쓰거나. 얘는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그냥 싹 뚝 하고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위로 쓱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일시적일 뿐이고 매일매일 해줘야 돼요. 왜냐면 털은 매일매일 자라기 때문에 털을 매일매일 자라는 것만큼 매일매일 면도를 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면도라는 것 자체가 자극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피부 장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 장벽을 건드리지 말아라, 최대한. 근데 면도는 이렇게 날카로운 날이잖아요. 우리 사실 면도를 이렇게 막 살에서 띄어서 하진 않잖아요. 살에 붙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살이 면도 날이 쓸려요. 그러면은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습니다. 약간 일종의 물리적인 각질 제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피부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 특히 여기에 모낭염 많이 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면도에서. 왜냐하면은 면도를 하니까 피부 장벽이 깨지고 창벽이 깨지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드름 같은 게, 모낭염이 얼굴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면도할 때 역방향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역방향으로 하면은 털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얘를 자를 때 뭐가 있을까요?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으면 세져요. 그러면 여기 살을 이렇게 툭 하고 건드려가지고 피가 날 확률도 많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손상돼요. 근데 역방향이 좀 더 깔끔해지긴 해요. 왜냐면 좀 더 뿌리까지 잘라지거든요. 저는 그래도 정방향을 하라고 해요. 좀 덜 잘리는 게 나아요. 덜 잘리고 상처를 덜 받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꼭 면도를 해야 되는 분은 역방향이 아니라 정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면도 날이 위험하니까 커버에 닫혀있는 전기면도기 쓰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전기면도기가 자극이 적은 건 맞아요. 근데 전기면도기도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균. 왜냐면 전기면도기를 매일 청소해야 돼요. 매일 내부까지 다 소독을 해야 돼요. 털을 하면서 털 어디로 날아가요? 안으로 집어 들어가요. 그리고 물도 안으로 다 튀죠. 그거 매일매일 소독해야 돼요. 깨끗하게. 균이 아예 없게. 매일매일 잘 닦고 잘 말려야 돼요. 말리기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안 말리면 결국에는 또 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할 자신 있으면은 전기면도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전기면도기가 더 최악이죠. 균이 있는 채로 그냥 면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면도는 일시적이기도 하고 피부에 자극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진짜 털이 싫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면도는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왁싱. 근데 왁싱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모낭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왁싱을 이제 뿌려요. 그러면은 찐득찐득하게 들어가잖아요. 이 찐득찐득하게 털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슉 하고 그대로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왁싱하면은 한두 달은 뽀송뽀송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왁싱하면은 영구제모 된다고 거짓말 하거든요. 완전 100% 거짓말이에요. 절대 영구제모 안 됩니다. 그 영구제모가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모낭이 손상된 거예요. 그럼 모낭의 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왁싱을 하게 되면은 모낭을 그대로 뿌리째 뽑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왁싱하면 피 나잖아요. 털이 뽑혀서 그래요, 왁싱할 때. 특히 굵을수록 피가 많이 나는데, 문제는 이게 모낭이 있으면은 얘가 생각보다 깊거든요. 이게 몇 밀리 돼요. 이게 털이 자라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두 달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공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모공이 이만큼 자라겠죠? 이만큼 자라겠죠? 이만큼 자라겠죠? 이제 털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보다는 지속시간이 길다. 다만 문제는 얘가 피부에 대한 자극이 훨씬 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팩 하지 말라고. 코팩 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접착제니까. 그래서 접착제여가지고 피부 장벽 깬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코팩이랑 완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착제를 써가지고 이 모근을 뜯어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다 손상받아요. 주변에 있는 그 덮은 부위에 다 손상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다리 전체를 해요. 다리 전체 다 손상받는 거예요. 중요 부위에 해요. 중요 부위 다 손상받는 겁니다. 자극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왁싱은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왁싱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생기게요? 인그론 헤어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뽑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그론 헤어는요, 면도하면 잘 안 생겨요. 왜냐면 면도하면은 털이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자라요. 근데 얘는 아예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털이 중간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사이에 어쩌다 이유에서 이렇게 각질이 쌓여요. 그럼 얘는 인그론 헤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왁싱을 하게 되면 인그론 헤어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고, 인그론 헤어가 생기면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은 색소 침착이 생긴다. 그래서 깨끗해지려고 했는데 더 더러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접착제 성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장벽 다 깨요. 왜냐면 접착제가 달라붙은 다음에 뜯으면 털만 빼갈까요? 아니죠. 왜 우리 피부에도 달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좋은 성분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뭐 세라마이드랑 같이 그런 피부 좋은 장벽 성분들을 뜯어가요, 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피부에 안 좋죠. 물론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극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한 번씩 깎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피부가 이제 회복을 못하는 단계 됐을 때 나빠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왁싱은 저는 가능한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피부 자국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모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모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레이저 제모라고 흔히 부르죠. 레이저 제모를 우리가 원리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털이 있잖아요. 그러면 털은 우리가 한국 분들은 무슨 색? 까만색이죠. 왜 까만색일까요? 멜라닌 색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털 안에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얼굴에 잡티 만들거나 흑자 만드는 이 멜라닌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레이저 제모는 뭐를 하는 거냐? 이 멜라닌 색소를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파장 중에서 멜라닌 색소에 이제 흡수가 되는 파장들이 있잖아요. 그 파장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많이 들어가고, 털이 진하게 까만색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멜라닌 색소가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레이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레이저가 이 색소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모낭에 아까 줄기세포 있잖아요. 얘를 선택적으로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낭의 줄기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털은 이제 안 나요. 그래서 뭐 반영구 제모다, 영구 제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반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줄기세포가 죽으면은 가끔 다시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줄기세포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재생하는 성분이고, 모낭에는 여기 옆에 이제 줄기세포들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가 남아있어가지고 모낭이 다시 활성화돼서 다시 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이 지나서, 막 5, 6년 지나서. 그리고 다시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효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들어갔을 때는 영구 제모에 가깝지만, 만약에 이제 모낭이 죽었는데 줄기세포만 남아있어요. 근데 줄기세포가 만약에 한두 개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털은 안 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더 이상 레이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레이저 제모에도 여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다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활성화돼가지고 모낭세포가 더 늘어나면서 다시 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반영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만, 기초 이제 원리 자체는 영구 제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한 달 정도 주기로 가고, 이게 한 달 주기 돼서 쉬었다 다시 간댔잖아요. 이때만 돼요. 성장기 때만 얘가 멜라닌 색소를 갖고 있어요. 퇴행기나 휴지기 때는요, 안에 멜라닌 색소가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관단계예요. 죽는 관계죠.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없거든요. 그러면 레이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 제모를 한 달 간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와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이유가, 한 달 간격으로 해야지 얘가 다시 만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사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사실 모근의 기간이 다 똑같이 가진 않아요. 모근마다 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가 다르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어떨 때는 성장기 때고, 어떨 때 휴지기고, 어떨 때 퇴행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 레이저 제모를 했을 때 예를 들면 퇴행기 때요. 그럼 안 먹겠죠. 다시 오는 거예요. 다음번에 한 달 뒤에 왔을 때는 그때는 성장기가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레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레이저 제모는 여러 차례 해야 되는 이유가, 똑같은 곳을 여러 번 조사하기 위함보다는 퇴행기거나 휴지기에 있는 애들을 또 찾아가지고 또 없애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레이저 제모 하다 보면은 몇 차트 되면은 이제 한두 개씩만 남아요. 걔네는 진짜 타이밍이 못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밀도가 적은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레이저는 이렇게 막 스팟 사이즈라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서 레이저가 조사가 되는데, 털이 한두 개 있으면은 한두 개만 먹겠죠. 그럼 한두 개의 레이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털이 이렇게 막, 왜냐면은 분산돼요. 분산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털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밀도가 적은 분들이 제모가 훨씬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서랍자 같은 자 있거든요. 그는 색소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쏴요. 이렇게. 그러면 레이저의 부위가 이쪽만 먹기 때문에 여기 쏘고, 그 다음에 여기 쏘고, 그 다음에 여기 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쏴요. 한 번 다 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한 번에 에너지 많이 먹으면 화상 위험이 늘어나요. 이게 결국에는 여기에 열 에너지를 축적을 시켜가지고 열 데미지로 면역 줄기세포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 데미지가 많이 생기면은 화상 입어요. 그래서 제모하다 화상 많이 입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레이저 중에서 화상이 가장 많은 게 제모예요. 왜냐하면 흔하기도 하고 에너지 값이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세포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 값이 좀 높아야겠죠? 그러려면은 화상 입을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이 화상이 더 많다. 왜냐하면 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모의 기본 원리는 이런데, 우리가 제모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받는 레이저 제모도 있고, 우리가 요즘에는 가정용 제모기도 나오죠. 그럼 가정용 제모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용 제모기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은요 IPL이라고 하는 햇빛에 기반된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제모기기예요. 이게 우리가 초창기에 썼던 제모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리프팅 중 기계 중에서 티타늄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IPL 기반이에요. 그게 왜냐면 티타늄 레이저가 원래 해외에서는요 제모기계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리프팅으로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리프팅 기계가 아니고요 제모기계입니다. IPL, 빛 기반이요. 왜 빛 기반이냐면은, 빛은 이렇게 가시광선 때 이제 파장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파장대가 멜라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색소 있죠. 잘 색소에 들어가는 파장이 섞여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파장의 광범위예요. 그래서 색소에 들어가는 파장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파장도 있다. 그래서 선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IPL 기반의 옛날에 레이저 제모기도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걔가 지금 쓰는 제모 기계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빛의 파장이 넓기 때문에 선택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제모가 딱 모근이 있는 부위를 딱 타겟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고, 가정용은 출력이 낮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력이 낮아요. 안 그래도 선택성도 떨어지는데 출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효과도 훨씬 덜한 거죠. 우리가 쓰는 제모기가 이따만 하거든요. 왜 클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요, 제모의 그 레이저를 발사하기 위한 그 모듈 자체가 되게 커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쿨링이에요. 제모기계는 쿨링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높아야지 모근 세포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력이 낮으면 여러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한 번에 시술 때 모낭을 죽일 만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모낭을 죽일 만한 에너지가 안 나오면은 여러 번 축적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걔는 그냥 IPL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맞아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연히 잘 맞아가지고 되는 건데, 다 없어지거나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쿨링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쿨링이 왜 클까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저희 병원에 있는 에어 쿨링 기기가 있어요. 그 쿨링만 되는 기기예요. 이만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쿨링을 하려면은 그 정도의 크기로 해야지만 쿨링이 제대로 돼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쿨링이 잘 안 되면은 피부 표면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효과 없으니까 한 곳을 여러 번 잘라요. 그러다 화상 입는 거예요. 에너지 중첩돼가지고. 저온화성 아시죠? 전기장판 원래 안 뜨겁잖아요. 오래 틀어놓으면 화상 입죠. 똑같은 거예요. 저온화상. 오래 기간 동안 열을 계속 축적하면 거기에 이제 열이 쌓이면서 화상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쿨링이 제대로 안 되면 화상 입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정용은 뭐 시도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근데 효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제모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타투가 있는 부위에 쏜다든지 그럼 난리 나요. 거긴 100% 화상입니다. 타투는 멜라닌 덩어리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제모할 때 타투 부위 있으면은 테이프로 붙여오거나, 죄송하지만 여기는 제모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문신 있는 부위요 팡 하고 터져요. 그러면서 살 날라가요. 진짜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긴 제모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용 이제 제모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IPL 기반. 이게 옛날에 쓰던 제모 기계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키니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LE 레이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티타늄 레이저. 그래서 티타늄 레이저 하면은 리프팅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밝아지면서 털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하면은 티타늄 레이저 더 아파요. 왜냐면 털에도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IPL 기반이 있는데, 화장대가 넓어가지고 선택성이 적기 때문에 출력을 많이 높여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화상의 위험이 높고 선택성이 적으니까 레이저 제모를 더 여러 번 해서 요즘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색소 기반 레이저. 특히 7호라고 하는 이제 알렉산드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레이저 기반이 있거든요. 알렉산드라이트는 뭐냐면은 매질이에요. 이 알렉산드라이트하고는 매질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뽑아내면은 그 넓은 파장대에서 딱 여기 이제 755 파장대 길이에요. 나노미터의 길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멜라닌의 흡광도도 높은데 혈관에 대한 선택성이 낮아가지고 이거를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제모 레이저로.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이제 쓰는 건데,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뉘어요. 뭐냐면은 쿨링 기반이 어떤 거냐. 그래서 에어 쿨링이냐 아니면은 가스 쿨링이냐, 이거로 나눠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에어 쿨링은요 차가운 바람을 계속 쐬주는 거예요. 포프 보호하면서 레이저를 쏘는 거죠. 그리고 가스 쿨링은 언제냐면 레이저가 딱 조사되는 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달되는 순간에만 탁 하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효과는 얘가 좀 더 좋다. 왜냐면은 계속 바람이 나가잖아요. 그럼 레이저가 나갈 때 온도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러면은 이제 그 모낭세포에 충분한 에너지 데미지가 안 가해지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과는 사실 얘가 더 좋다. 그래서 레이저 제모는 이런 효과를 내요. 근데 다만 당연히 레이저 제모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시술은 사실 부작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으면은 당연히 부작용은 따라와요. 그래서 부작용이 따라오는데 첫 번째 가장 흔한 거 트러블. 왜냐면은 레이저로 자극을 주잖아요. 자극을 주니까 당연히 피부가 스스로 보호하려고 피지샘을 활성화시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자극이 생기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트러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모하고 나서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애초에 트러블이 조금씩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제모하고 먹는 약을 한 3일에서 5일 정도 줘요. 왜냐면 트러블이 날 거니까. 그런 거는 급성 자극에 의한 트러블이잖아요. 약을 먹는 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약을 드리고, 근데 누가 봐도 피부가 되게 좋아요. 트러블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모에 트러블 쉽게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실 부작용은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인데, 목은 두꺼워짐. 이게 뭐냐면은 레이저를 먹으면 털이 일시적으로 두꺼워져요. 빠지기 전에 한 번에 탕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털이 일시적으로 두꺼워져 가지고 면도 잘 안 돼요. 그거 억지로 자르려다가 상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남성분들은 제모하고 나서 하루 이틀은 면도하지 말라고 해요. 이미 자극도 한번 줬고 레이저로 모근이 약간 일시적으로 두꺼워졌다가 이제 얇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팽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팽창했을 때 면도하게 되면 상처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목은 두꺼워지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하루 이틀만 면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좀 부작용이라보다는요, 털이 났을 때보다 더 얼룩덜룩해 보여요. 왜냐면은 모근은 우리가 선택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기에 있는 애들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얼룩덜룩 막 탈모 있는 것처럼 중간중간 먼저 빠져요. 그러면서 점점 그 면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얼룩덜룩해 보인다. 그래서 안 예뻐 보일 수 있다. 요거는 부작용이라보다는 그냥 과정이다. 네 번째가 사실 중요한데, 화상.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부작용이죠. 그리고 제모 레이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요. 모낭세포에 이제 줄기세포를 죽여야 될 정도로 에너지를 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깊게 들어갑니다. 얘는 2도에서 3도 화상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모 레이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화상의 위험이 커서. 제모하려다 화상 생기면 흉터 생기면 잘 안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 시술입니다. 시술 시간 되게 짧아요. 이거 수염하는 거 있잖아요. 10초면 끝납니다. 탕탕탕탕탕탕 하면 끝나요. 그리고 바디는 조금 더 오래 걸려요. 근데 대부분 1회 시술 자체가 면적당 이제 시간이 늘어나긴 하는데 막 그렇게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 한 부위에 보통 한 번씩만 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통증은 요즘에 제모기기가 잘 나와서 막 어마어마하게 아프지는 않은데 조금 아프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가는 레이저라서 약간은 아프긴 하지만 막 그렇게 못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받는 토닝 레이저나 리쥬란의 뭐 중간 정도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겨드랑이 제모나 네네. 남성분들 수염 제모나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레이저 사용해요. 네, 왜냐면 어차피 털에 들어가는 기본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머리털이든 수염이든 겨드랑이 털이든 다리 털이든 중요 부위 털이든 코털이든 모든 털은요, 어쨌든 그 멜라닌 색소에 들어가는 레이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모든 동일한 레이저를 씁니다. 그 대신 그 레이저들 다 자체가 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팁, 넓은 팁을 바꿀 수 있고, 바디 할 땐 넓은 팁을 쓰고, 수염같이 좀 부위가 얇은 데 할 때는 좁은 팁을 쓰고,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도 전용 팁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팁이 보통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눈썹 전용 팁은요, 레이저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길다랗게. 그래서 길다랗게만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거 팁에 맞춰가지고 제모를 시술할 뿐인 거지, 제모의 기본 원리나 레이저는 다 동일합니다. 제모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흰털은 제모 안 돼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침식적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레이저로 모낭세포를 죽이잖아요. 얘는 모낭을 뽑아야 돼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난이도 시술이라서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레이저 제모로는 흰털, 그 다음에 얇은 막 노란색 털, 갈색 털도 약간 반반이에요.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제모는 중요한 게, 우리가 자극을 강하게 줬잖아요. 그러면은 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후 관리는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루 이틀 면도 안 하기, 면도 금지. 왜냐하면 털이 붉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극을 줬어. 피부가 상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면도 한 번 더 하면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제 잘 바르기.
그래서 우리가 면도하고 난 다음에는 보습제를 꼭 잘 발라서 피부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습제 잘 발라주셔야지만 자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보습제 잘 발라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트러블이 나면요, 저는 이제 미리 약을 처방하지만 빠르게 요거는 병원 와가지고 약 처방 받아서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여드름 설명드릴 때 급성으로 생기는 자극으로 생기는 여드름은 약을 먹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약 먹는 게 나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면은 빠르게 병원 와서 약을 드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꼭 받으세요. 한 달. 왜냐하면은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요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달 간격으로 보통 주기로 돌아오니까 한 달 간격으로 하셔야지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제가 제모에 대해서 싹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올 여름에는 제모 올바르게 받으시고 민망한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피부를 알아야 예뻐진다. 지금까지 일타의사 박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